어두운 하늘과 핏빛 바다. 그곳에 두 남녀가 서 있는데요. 여기가 지옥이야? 아니, 죽어서 지옥으로 가던 너를 내가 데리고 왔어. 넌 나에게 벌을 받아야 되거든. 이어 생각할 겨를 없이 남자를 벼랑으로 내모는 여자. 그 아래로는 설명하기 힘든 괴생명체들이 남자를 노리고 있었지요. 그제야 이 모든 걸 실감한 남자. 당신 뭐야? 네가 하찮게 여긴 죽음. 죽음? 여자는 남자에게 날카로운 경고를 날리는데요. 날 모욕한 너는 벌을 받게 될 거야. 그러더니 남자를 벼랑으로 던져버리죠. 이 일의 시작은 7년 전. 당시 이제는 평범한 취준생이었는데요. 지수야. 내 남자 진짜 너무 멋지고 대단하다. 졸업도 전에 태강그룹 최종 면접까지 갔잖아. 아직 합격한 것도 아닌데 뭘. 그냥 오빠 모습 그대로만 보여주고 와. 그 말에 각오를 다지는 이제. 꼭 취업해야 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순간 차에 치인 남자가 이제 앞에 떨어지고 말죠. 괜찮으세요? 그대로 숨을 거두어 버리는데요. 그 사고로 크게 놀란 이제는 최희재 씨. 최희재 씨. 네, 최희재 씨가 대답해 보세요. 죄송하지만 질문을 못 들어서요. 최종 면접을 망치고 말죠. 다음 장지한 씨가 대답해 보세요. 그 후 돈부터 벌기로 하는 이제. 취업에 실패한 나는 학자금 대출로 인해 마이너스 인생으로 시작하게 되었고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돈을 벌었고 네, 가고 있어요. 5분 정도 걸려요. 젊은 양반이 왜 취직을 못해? 나는 다른 사람들이 스펙을 쌓는 동안 알바를 해야 했다. 그 와중에도 도전을 멈추지 않았는데 수백 수천 통의 자소서를 쓰고 잘 될 거라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 결과 7년 후 다시 태강그룹 면접을 보게 되죠. 최희재 씨는 죄다 아르바이트 경력뿐이네요. 얼마나 내세울 게 없었으면 이력서에 알바 경험을 쓰는지. 그렇게 허무하게 면접장을 나서는 찰나 태식아. 야, 최희재. 너도 현수한테 투자했냐? 그 새끼가 주가 조작으로 작전인지 뭔지 거기 가담해서 우리 돈 다 해쳐먹고 튀었대. 현수야, 야 이제야 문 열어봐. 김현수, 뭐 있지 말고. 사실 얼마 전 내년에 코스닥에 상장 예정인 회사가 있는데 네가 가진 돈 거기에 투자해라. 그래도 야, 너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친구의 말에 혹했던 이제. 그리고 너 지수랑 결혼 안 할 거야? 그러나 이제 그 돈은 되찾을 수 없었는데요. 투자하신 거라면서요. 돈 벌 목적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했다고 사기죄로 고소해도 죄가 성립되는 건 아니에요. 이에 마음이 답답한 이제는 여자친구를 찾아가죠. 그런데 지수야, 웬 남자의 차에서 내리는 지수. 운전 조심해서 해. 들어가. 그 모습에 이제는 너 남자 생겼냐? 아니야. 아니면 뭐 오늘 남자 소개라도 받았어? 지수에게 뾰족한 말만 하죠. 그만 헤어져 줄까? 뭐? 난 항상 너한테 짐만 되잖아. 아니 오빠는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은 안 들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데? 열심히? 그 말에 억울해진 이제. 아무리 열심히 발버둥 쳐도 나 같은 놈은 달라지는 게 없잖아. 나도 이제 지친다고. 그러더니 결국 마지막 말을 내뱉고 마는데요. 이제 그만하자. 잘 살아라. 그렇게 지수와 헤어지고 돌아오는 길. 하지만 뭐야 이거? 그의 불운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요. 밀린 월세는 보증금으로 퉁치고 이틀 뒤에 이사 오기로 했으니까 밖에 짐들 내일까지 다 가져가.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이제의 불운의 마지막 쐐기가 박히는데 나에겐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 이에 그날 밤 나는 사는 게 두렵지 죽음 따윈 전혀 두렵지 않다. 죽음은 그저 내 고통을 끝내줄 하찮은 도구일 뿐이니까. 이제는 결국 마지막 선택을 하고 말지요. 그 결과 이제는 여자의 얼굴을 한 죽음을 만나게 되었던 건데요. 날 모욕한 너는 벌을 받게 될 거야. 그 순간 어느 비행기 안에서 깨어난 이제. 그 사이 이제는 얼굴이 달라져 있었고 내 얼굴이 아니잖아. 그리고 그 옆에는 여전히 죽음이 있었지요. 죽음은 그저 내 고통을 끝내줄 하찮은 도구일 뿐이다. 난 죽음 따윈 전혀 두렵지 않다. 잘 읽었어, 최희재. 이에 이제는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데 그래서 어떤 벌인 건데?
넌 앞으로 12번 죽게 된다. 너의 영혼은 곧 죽을 12명의 육체로 들어가게 돼. 그리고 어떤 몸으로 깨어나든 무조건 죽게 된다. 그 벌을 피하는 방법은 단 하나. 그들에게 닥칠 죽음들을 피하게 된다면 넌 그 몸으로 남은 생을 살게 되는 거야. 죽음의 벌은 곧바로 시작되고 그제야 주변을 둘러보는 이제. 이게 다 뭐야? 이 전용기 안에는 온갖 명품이 가득했는데요. 그때 갑자기 구슬 하나가 그에게 다가오지요. 뭐야? 나만 보이는 건가? 그 순간 내 이름은 박진태, 33살이다. 나는 태강그룹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남들도 전용기 세대쯤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자랐다. 그런 나에게도 경쟁은 태어난 순간부터 익숙한 것이었다. 그 상대는 우리 형이었다. 이 남자의 인생을 훑게 되는 이제. 나는 알고 있었다. 내 인생에선 오직 형에게만 이기면 된다는 것을. 그렇게 이 남자는 태강을 갖게 되는데 진태 네가 맡아서 하도록 해. 마침내 형 대신 태강그룹의 후계자로 지목되어 현재 대표이사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이다. 그런 진태의 몸에 이제가 들어온 것이었지요. 이 남자가 내가 그렇게 입살려고 노력했던 태강그룹의 대표. 그건 말 그대로 금수저의 삶이었는데요. 이대로 계속 사는 건가? 이 모든 걸 가진 남자로? 이에 이제는 진태의 삶을 살기로 하죠. 이왕지사 이렇게 된 거 살자. 내가 언제 또 이런 인생을 살아보겠어. 하지만 괜찮으세요? 저기 엔진을 불! 그리 오래지 않아 이제는 다시 죽음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제 11번 남았어. 그건 진태가 죽었다는 뜻이었지요. 어때? 또 죽은 기분이? 그 총알들은 뭐야? 네 남은 죽음 횟수. 이걸 네 머리에 쏘면 다시 시작되는 거. 근데 그 아까 그 이상한 구슬은 뭐야? 몸의 주인의 기억과 능력이 그 구슬을 통해서 너에게 입력되는 거. 그때 문득 의문이 드는 이제. 내가 끝까지 살아남지 못한다면 그땐 지옥에 가야지. 지옥? 보여줄게. 뭐? 그러더니 죽음은 이제를 지옥에 데려가는데 그곳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의 현장이었고 이를 본 이제는 크게 절망하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곳에 가는 거야! 잠시 후 지옥을 피할 방법을 알려주는 죽음. 네가 다른 이의 몸으로 살아남아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 지옥에 안 가게 될지도. 이에 이제는 그 방법에 매달려 보기로 하고 그래, 이건 기회야. 이 기회를 꼭 잡아야 돼. 그 순간 이제 두 번째 판을 시작해볼까? 잠깐만! 갑자기 허공으로 떨어지는데 심지어 그는 빈손이었죠. 뭐야! 마카살이 왜 없어! 그때 기억의 구슬이 도착하는데요. 내 이름은 송재석, 38살이다. 어린 시절부터 익사이팅 스포츠를 좋아하던 나는 항상 위험에 도전하는 인생을 살았다. 그로 인해 내가 가진 기네스북 기록만 4개. 오늘 내가 도전하는 기록은 낙하산 없이 8,000m 상공에서 뛰어내려 정확히 설치된 그물망에 떨어지는 것이다. 내가 오늘 이 도전에 성공하면 스폰서에게 현금 30억을 받기로 되어 있다. 그렇게 재섭의 기억과 재능을 갖게 된 이제는 뭐지? 이 자신감은 이 도전에 몸을 던져보기로 하죠. 30억. 좋아, 한번 해보자. 중심 잡았다. 그리고 그런 재섭의 모습은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었는데요. 실시간 시청률 17%입니다. 오케이, 좋았어. 자, 오늘 시청률 25% 넘으면 내가 포상휴가 쏜다. 그리고 잠시 후 가보자. 가자. 19%. 다 왔다. 성공이다. 이제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죠. 아니, 어떻게 낙하산 없이 뛰어내릴 생각을 하지? 그는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었는데요. 이건 피할 수 없는 죽음뿐이잖아요. 피할 수 있어. 어떡해요? 그건 네가 찾아야지. 그 말에 일단 빌고보는 이제. 미안해요. 뭐가? 죽음을 하찮은 도구로 말한 거예요. 하지만 늦었어.
이재에게는 더 큰 죄가 있었고 넌 신도 화나게 만들 만큼 큰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가 뭔지는 반드시 찾아야 할 거야. 그렇게 곧바로 세 번째 인생이 시작되죠. 뭐야, 학교잖아. 그리고 이번 생에서 이제는 고등학생이었는데요. 고딩이야? 근데 얘는 어떻게 죽는 거지? 그 순간 내 이름은 권혁수, 17살이다. 이 학생의 기억을 알게 되는 이재. 우리 엄마는 내가 5살 때 돌아가신 아빠를 대신해 집안 가장이 되었고 왜 안 자고 기다렸어? 나를 위해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하셨다. 난 학교에 가는 게 너무 싫다. 혁수는 사실 학폭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러게 돈을 가지고 왔어야지. 그럼에도 이를 밝힐 수 없었는데 사랑해 우리 아들. 나 보자. 하지만 난 학교에 가야 했다. 참다 못한 혁수는 위협도 해보지만 또 나를 괴롭히면 옥상에서 뛰어내릴 거야. 그조차 소용이 없었지요. 죽더라도 딸기 은이 사오고 죽어라. 나한테 쳐맞아 죽기 싫으면. 그렇게 난 죽기로 마음먹고 옥상으로 올라가던 중이었다. 이에 상황 파악이 된 이재. 혁수는 스스로 죽었구나. 나처럼. 그런데 어? 생각해보면 내가 잘 안 하면 안 죽는 거네.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지옥에 안 가도 된다. 그 순간 쪼개고 처앉아 있을 비용 같은 새끼가 내가 딸기우유 사오라고 했지. 이제는 열이 받고 말지요. 어디가 그 새끼가 뒤지려고. 이어 진상에게 제대로 한마디 하는데 넌 네가 대단한 거 같지? 앞으로 나 건드리지 마라. 하지만 상대는 한 놈이 아니었지요. 너 지금 뭐하냐? 네가 뭔 상관인데? 그렇게 혁수의 삶을 살게 된 이제는 일진의 매운맛을 몸소 경험하는데요. 그때 진상을 말리는 한 친구. 이제 그만하자. 이 정도면 알아들었을 것 같은데. 그러자 진상은 그 친구도 손을 봐주죠. 정신 차리자. 걔들 잡아. 씨. 그리고 잠시 후 기분 이상하네. 남의 집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오니까. 그런 이재의 눈에 혁수의 사진이 들어오죠. 혁수도 나처럼 엄마 혼자서 키우셨지. 이어 메모지가 눈에 띄는데요. 그건 이재의 엄마가 남겼던 메모와 참 비슷했죠. 이제야 냉장고에 찌개 넣어놨으니까 끓여서 먹어. 사랑해 우리 아들. 혁수야, 널 죽게 만든 그놈은 형이 확실히 복수해줄게. 다음날 아침 태성을 도발하는 이재. 나태성, 너 이진상이랑 1대1로 싸움 이겨? 이 새끼가 갑자기 무슨 개소리야. 아니, 내가 최근에 너랑 이진상 둘 다한테 맞아봤잖아. 근데 네가 이진상보다 훨씬 세더라고. 이어 태성의 자존심을 건드려 보는데 난 왜 그놈이 대장질하는지 이해가 안 가. 네가 이진상한테 싸대기 쳐먹고 쫄아서 가만히 있는 것도 이해가 안 가. 뭐? 그 말에 똑똑히 말하는 태성. 나 아까 저 새끼랑 1대1로 싸우면 누가 이기냐고 물어봤지. 내가 한 손은 주머니에 꽂고도 이겨. 그런 그가 참고 있는 이유는 따로 있었지요. 저 새끼 건드리는 순간 달려올 백이 있거든. 사망한 성엽 선배. 그 선배는 이 지역에서 싸움으로 1등인 사람이야. 이진상은 그 선배 라인이라서 왕노릇하는 거야. 그리고 그날 점심 요즘 급식 잘 나오네. 오늘도 이재를 괴롭히는 진상. 맛있어? 얼마나 맛있으면 아주 코를 쳐박고 처먹냐. 그러자 이재는 그대로 갚아주고 맛있냐? 얼마나 맛있으면 다 차 흘리면서 먹냐. 야, 나태성! 저 새끼 잡아. 하지만 태성은 꼼짝도 않는데요. 지금 앉아왔는데 저놈 쫓아가면 밥은 언제 먹어? 이 새끼가 저 돌았나. 넌 좀 가서 씻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이재가 미리 말을 해두었기 때문이었지요. 너 이진상 제껴버리고 싶지? 내가 이진상한테 무슨 짓을 하든 넌 나서지 마. 그럼 그 선배가 널 건드리는 일도 없을 거야. 그날 오후 진짜 그런 미친 새끼가 있다고? 네. 형이 기강 한 번만 잡아주세요. 그 말에 교실로 향하는 3학년 선배. 그때 이재는 천하태평이었지요. 너 지금 뭐하냐? 웹툰 보는데. 미쳤냐? 설마 그렇게 질러놓고 아무 계획도 없어? 계획 있어. 그리고 잠시 후 먼저 태성에게 다가가는 선배. 네가 진성이한테 냉면 먹었지? 아닙니다.
그러자 진상을 돌아보는데 그럼 누구야? 저기 저 새끼야. 그런데 야, 너 딱 봐도 약체가 분명한 이제. 뭐야? 우리가 지금 저런 놈 하나 밟겠다고 여기까지 온 거야. 가오상하게. 이에 선배는 어이가 없었지요. 이런 내 새끼한테 당하고서 나한테 도와달라고 한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어디 가서 나랑 친하다고 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는 진상에게 한 방 먹이는데요. 저런 놈들에게 중요한 건 폼이지. 야, 이제 할 말 있으면 나랑 직접 해. 이제 네 친한 형도 가버렸으니까. 아, 이제 네 친한 형이 아닌가? 이 새끼가. 와이씨! 나 말했지. 한 손으로도 이긴다고. 그 모습에 이제는 안심을 하죠. 이제 난 확실히 살았다. 반면 완전히 나가리가 되어버린 진상. 저 새끼 우리가 버리니까 혼자 다녔더라. 그렇게 X같이 하고 다녔으니까 친구가 있을 리가 있냐? 그렇게 진상을 보내버린 이제는 혁수의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려 하는데요. 체력도 좀 키우고 근육도 좀 붙여볼까? 하지만 잠시 후 이제는 또다시 죽음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혁수는 자기 스스로 죽었던 거 맞아요? 사실은 내가 그걸 알고 피하니까 날 죽게 만들려고 이 판을 조작한 거 아니에요? 어차피 지옥에 가는 결말로 이미 정해놓고 규칙이니 뭐니 그딴 소리는 왜 한 겁니까? 당신 거짓말 때문에 괜한 희망을 가졌잖아! 살아남으려고 쓸데없이 발악했다고! 그러나 죽음은 여전히 냉정하기만 했지요. 네 발악을 보는 재미가 쏠쏠하지만 그렇다고 판을 조작하진 않아. 그리고 네가 벌받는 도중 자살을 한다면 그땐 지옥보다 더 큰 고통을 맞이하게 될 거야. 알겠니? 그리고 잠시 후 뭐지? 왜 안 보여? 이번에는 복면을 쓰고 있는 이제. 왜 안 움직여? 그때 드디어 상황을 보게 된 이제. 말해. 그년이랑 돈 어디 있어? 하지만 이제는 아직 아무것도 몰랐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왜? 아직 기억이 안 나세요. 그러자 남자는 망치를 집어드는데 내가 바로 기억나게 해줄게. 그 순간 내 이름은 이주훈, 35살이다. 남자의 기억이 이제에게 들어왔죠. 내 직업은 해결사로 내가 속한 조직은 전 세계에 의뢰인을 둔 이쪽 세계에선 꽤나 큰 비밀 조직이다. 우린 의뢰인의 어떤 문제든 해결해준다. 물론 거기엔 살인도 포함된다. 그러던 어느 날 주훈은 보스의 여자에게 반해버리고 얼마 뒤 그녀는 주훈에게 애원하는데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나랑 같이 떠나자. 난 보스가 숨겨둔 비자금 100억을 훔쳐 안전한 곳에 옮겨놨다. 하지만 그녀를 만나러 가던 중 결국 보스에게 발각되고 말았다. 그렇게 주훈의 기억을 알게 된 이제. 이어 그는 우리들과 맞서 싸우고 모두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하죠. 진짜 영화 같은 인생을 사는 남자네. 가만. 그때 문득 주훈의 100억이 떠오르는데요. 이 남자가 숨겨둔 100억을 내가 다른 사람이 되어도 쓸 수 있게 찾아놓자. 그리고 잠시 후 정말 영화처럼 오토바이를 타고 차도로 내려서는데요. 이몸 오토바이 엄청 잘 타네? 그런데 그때 놓쳤습니다. 지금부터 주인을 배신하게 사장을 시작한다. 이주훈 위치 정보 올렸습니다. 그렇게 도르를 질주해 100억을 찾으러 가는 주훈. 하지만 곧 조직원들이 그를 쫓아오고 내가 잡는다. 중간 보스는 트럭으로 앞을 막아버리는데 그렇게 주훈은 이곳을 무사히 빠져나오죠. 하지만 어째서인지 이제는 다음 인생으로 넘어가는데요. 120에? 심지어 수감 중인 이번생. 뭐야? 그럼 내 100억은? 그때 저 석방인가요? 이 새끼가 뭔 소리야? 당연히 네가 지내던 방으로 가는 거지. 꿈꿨냐? 그는 아직 기억이 도착하지 않아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죠. 다른 죄수들이 같이 있다는 거잖아. 아씨, 쫄리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낯선 방으로 들어오는데요. 왔어요?
그러자 출소일부터 확인하는 이재. 나 언제 출소하는지 아니? 4일 후에 저랑 같이 출소하잖아요. 됐다. 4일 동안 성질 좀 죽여요. 그러다 사이코패스 살인자 자식이 형 죽이면 어쩌려 그래요. 그 순간 동료가 말한 사이코패스가 들어오죠. 그는 놀랍게도 두 번째 생에서 만났던 진상이었는데요. 이진상. 그러게 돈을 가지고 왔어야지. 이에 순간 이성을 잃고 마는데 너 좀 맞자, 개자식아! 형 그만해. 그런데 갑자기 살벌한 말을 하는 진상. 넌 살아서 나갈 생각하지 마. 뭐 그때 이 남자의 기억이 도착하죠. 내 이름은 조태상, 21살이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격투기 선수를 꿈꿔왔지만 가난한 집안 형편으로 인해 결국 포기하게 되었다. 돈 갚으라고! 장난해? 아이씨, 태상아, 너 돈 필요하다고 했지? 늘 돈에 쪼들렸던 태상은 남의 죄를 뒤집어 쓰기로 하는데요. 나 저분 변호사인데 네가 저분 대신 뺑소니 한 걸로 하자. 그럼 2억 줄게. 너 18살 미성년자니까 법대로 하면 집행유예 받고 바로 풀려날 거야. 나는 풀려나면 2억으로 빚을 갚고 격투기 선수를 준비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재판 도중 차에 치인 여자가 사망을 하게 됐고 피고 조태상에게 2년형을 선고합니다. 나에겐 살인죄가 적용되어 야, 김 실장! 신경 안 산다며, 이 개X야! 엄마! 2년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그렇게 이제는 태상의 사연을 알게 되죠. 야, 니들 뭐해? 다 각자 자리에 가서 앉아. 그런데 그날 밤 이재를 노려보고 있는 진상. 그러더니 갑자기 화장실로 향하는데요. 그 순간 진상이 자기를 노린다는 걸 알게 된 이재. 또 사람을 죽이려고 들어? 이런 쓰레기 같은. 이어 그는 아주 잠깐 흔들리는데요. 이 새끼 그냥 여기서 내 손으로 확 죽여버릴까? 아니다. 난 출소해서 100억 찾아야 돼. 며칠 후 이재는 무사히 출소를 하고 그러더니 그 길로 바닷가를 찾아온 이재. 이어 그는 곧바로 배를 몰고 나가는데 그건 이전 생애에서 숨겨둔 100억을 찾기 위해서였지요. 이제 이 돈들로 뭘 하지? 집이랑 외제차부터 살까? 그러나 얼마 후 결국 태성마저 죽고 다시 다음 생으로 넘어온 이재. 그는 태성이었던 시절 숨겨두었던 돈부터 찾기로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 돈은 지금 기차역 사물함에 있었지요. 1, 2, 0, 1. 제 거라서. 그리고 그때 남자의 기억이 다가오는데요. 와. 내 이름은 장건우, 24살이다. 나는 어릴 때부터 잘생긴 외모로 사랑받으며 살아왔다. 나는 잘생겼다는 이유로 벌 수 있는 돈이 많았고 뭐 특별한 목표 없이 모델 생활을 하며 살고 있다. 이제는 이번 생이 싫지 않았지요. 돈과 잘생긴 외모라. 잠시 후 건우의 집에 들어온 이재. 금이네. 어린 놈이 잘 사네. 이어 다음 날 일어나. 뭐 하는 거야? 너 전화도 안 받고. 건우의 형을 만나게 되고 이 남자 장건우의 형이구나. 내가 미국에 가는 일주일 동안 카페 봐주기로 했잖아. 그렇게 이제는 카페 알바를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카페에 들어오는 지수. 하지만 지난 생에서 지수와 헤어졌던 이재. 이제 그만하자. 너도 고생했다. 잘 살아라. 그런 지수가 다시 눈앞에 나타나자 그는 그녀에게 눈을 뗄 수가 없었지요. 따뜻한 유자차요. 네. 저 여자 여기 자주 와? 거의 매일 이 시간에 와서 문 닫을 때쯤 가. 작가라던데. 그 말대로 지수는 다음 날에도 찾아왔고 저... 따뜻한 유자차 맞으시죠? 네. 이어 지수에게 말을 붙여보려는 이재. 저도 소설로 써보고 싶은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여러 번의 죽음을 계속해서 겪는 한 남자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이제는 자신의 이야기를 지수에게 늘어놓죠. 나는 나와 지수의 이야기를 뺀 죽은 후의 내 이야기를 내가 구상한 소설인 것처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근데 이 소설 주인공 이름은 뭐예요? 그러자 잠시 고민을 하는 이재. 이제 생각해봐야 돼요. 그 말에 지수도 갑자기 멍해지죠. 네. 작가님, 저 사인 하나만 해주세요. 그러자 만년필을 꺼내 사인을 해주는 지수. 그 만년필
사실 그 만년필은 지수야, 이재가 준비한 선물이었지요. 이제가 너 주려고 사놨던 것 같아. 이어 그날부터 지수만 기다리는 이재. 나는 그 후로도 지수가 카페에 올 때마다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치 한 사람에게만 소설을 연재하듯. 그렇게 이재는 지수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는데요. 지수의 손을 잡고 걷던 평범한 하루, 그 하나로도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나는 왜 이제서야 알았을까?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내일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죽음이 찾아올까 두렵다. 이에 이재는 지수에게 모든 걸 다 털어놓기로 하죠. 지수 씨, 저 오늘 꼭 지수 씨한테 말해야겠어요. 왜냐면 오늘이 저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으니까요. 네? 제가 말했던 계속 죽게 되는 그 남자 이야기, 그거 지어낸 이야기 아니에요. 미친놈 같겠지만 제가 현재 겪고 있는 이야기예요. 제가 말했던 이야기처럼 전 7번의 죽음을 경험하고 지금 이 모델 남자의 몸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처음 죽기 전 제 진짜 이름은 최이재예요. 그게 무슨... 지수야, 믿기 힘들겠지만 나 정말로 최이재야. 최이재... 내가... 하지만 그 순간 이재는 또 한 번 죽고 마는데요. 그러자 범인을 향해 분노하는 이재. 그 자식은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 범인은 바로 이지수 작가? 박태우였죠. 죽은 모습 있고 마리오네트 같네. 죽기 전 태우를 본 이재는 그가 자신의 숱한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걸 깨닫는데요. 재섭에게 다이빙을 의뢰한 것도, 태성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것도, 그리고 주은에게 비행기 폭발을 지시한 것도 모두 태우였죠. 사고사로 보이게 죽여요. 이에 죽음에게 분노하는 이재. 모두 당신이 계획한 거지. 뭘? 박태우와 연결된 죽음들, 그리고 지수의 죽음. 하지만 그 순간 그럼 후반부로 넘어가 볼까? 그렇게 이제는 8번째 인생을 시작하죠. 뭐지? 이 피는 이 사람의 피인가? 이 남자는 또 누구지? 이게 다 피야? 그때 남자의 기억이 이식되는데요. 내 이름은 정규철, 34살이다. 나는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부터 나에겐 특별한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림을 좋아하지만 재능을 인정받지 못하던 남자. 하지만 세상은 나의 재능을 알아주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사건을 목격하는데, 이를 본 남자는 그 모습에 매혹되어 버리죠. 우연히 보게 된 그 강렬한 모습은 나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 모습을 그린 내 그림은 해외에서 호평과 함께 비싸게 팔리게 되었다. 나는 그 후부터 본격적으로 예술에 빠져들었다. 청계동의 한 야산에서 토막살에 된 시신 7구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시신 훼손 방법이 정규철 화백의 작품 시작가 1억 2천 3천. 그럴수록 작품의 가격은 올라갔는데요. 1억 2천, 1억 7천. 그렇게 나에게 영감을 주며 죽은 15명은 나의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그렇게 남자에 대해 알게 된 이재. 그는 말 그대로 미친 살인마였죠. 악마 새끼. 그런데 그때 이지수 작가? 지수를 죽인 태우가 떠오르는데요. 죽은 모습이 있고 마리오네트 같네. 이에 이제는 이 남자의 몸으로 태우를 없애기로 하죠. 박태우, 내가 널 가장 고통스럽게 죽여줄게. 이에 다음날 사건 현장에 온 이재. 그러더니 배수로 뚜껑을 열어보는데요. 그건 이전 생에서의 기억 덕분이었죠. 아버지가 아시면 날 대표 자리에서 빼겠지. 그니까 이거 네가 운전한 걸로 하자. 에? 만에 하나 네가 징역을 살게 되면 내가 그 기간 다 돈으로 줘서 보상해줄게. 그리고 계열사 대표 자리도 놔줄게. 그 말에 곧바로 신고를 하는 변호사. 제가 했다고 신고하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태우는 사건에서 빠져나갔는데요. 이제는 그런 태우를 없앨 생각이었지요. 그리고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는데 작가님, 붉은 구름을 꼭 사고 싶다는 분이 계셔서요. 아니 어떤 미친놈이 그딴 그림을 산답니까? 태강그룹의 박태우 대표님이요. 박태우요? 그렇게 규철의 몸으로 태우를 만나게 된 이제 이 그림이 마음에 드신다고요? 아, 정규철 작가님. 제가 유독 작가님 작품에 이렇게 강하게 끌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같은 부류이기 때문이겠죠. 이제는 일부러 태우를 도발하고 저도 사람을 죽이거든요. 대표님처럼. 농담입니다. 이렇게 긴장하실 줄 몰랐는데요. 그때 단 둘만 남자 사리를 드러내는 이제 네가 누군가를 죽이려고 한다면 그땐 내가 개입하게 될 거야. 그는 죽음의 말도 무시할 생각이었는데 대표님!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이에 그는 다음 기회를 노리기로 하죠. 대표님, 주소 알려주시면 제가 직접 배달해드리죠. 제가 감사드리죠. 잠시 후 동생 진태의 추모식에 참석한 태우. 태강그룹 회장이신 박진석 베드로님께서 추모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사실 죽은 진태는 태우의 상태를 가장 먼저 알아차린 사람이었는데요. 형 어렸을 때 매일 어린아이 우는 소리가 귓가에 맴돈다고 약 먹었지. 지금도 그래? 이런 개X이가. 얼마 뒤 이를 알아챈 아버지는 그룹을 동생에게 물려주었죠. 앞으로 태강의 대표는 진태 네가 맡아서 하도록 해. 그러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은 동생. 진태는 선물 같은 아이였습니다.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태우는 그런 가족들의 반응이 못마땅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죽은 새끼 얘기만 하고 있을 거야? 결국 그는 위험한 물건에 의지를 하죠. 그리고 잠시 후 집으로 돌아온 태우 앞에 이재가 나타나는데요. 여기까지는 어떤 일이세요? 제 그림 보면 모르시겠어요? 내가 왜 왔는지? 이에 제정신이 아닌 태우는 사냥총을 꺼내드는데 왜 남의 집 앞까지 찾아와가지고 이씨 곤란하게 이씨. 그런데 뭐야 이씨. 갑자기 일어나 차에 타는 이제 안 내려! 그리고는 그대로 돌진하는데 이어 태우가 넘어진 틈을 타 총을 빼앗지요. 너 뭐야 너 아까 분명히 총 맞았잖아. 그 정도는 당연히 예상했지. 기대해. 오늘 밤 널 위한 이벤트가 아주 많으니까. 그리고 잠시 후 규철의 작업실로 온 이제. 이 몸은 이 작업실에서 15명을 죽였지. 그는 규철의 방식으로 태우를 죽일 생각이었는데요. 얼마 뒤 그 자리에 놓인 건 이제 자신이었죠. 됐어. 그렇게 태우에게 또 죽임을 당한 이제. 네가 그동안 겪었던 죽음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었네. 그래도 다행인 줄 알아. 네가 그놈을 죽이려 했다면 내가 개입해서 널 지옥에 던져버렸을 거야. 그 반응은 죽음도 예상치 못한 것이었는데 너 일부러 죽임을 당한 거였어? 그는 지금 복수에 눈이 멀어 있었고 죄값을 치르게 할 거야. 벌 받는 놈이 벌을 준다? 그럴수록 네가 치러야 할 죄값만 커질 뿐이야. 신이 일을 안 하니 내가 할 수밖에. 바라던 대로 다음 생으로 건너가는데요. 뭐지? 왜 달리고 있지? 저 남자를 쫓고 있는 건가? 그만 좀 쫓아와 이 짭새 새끼야! 짭새? 그럼 내가 경찰이야? 뭐? 잠깐. 이에 일단 도망치고 보는 이제. 그 순간 후배 형사가 그를 체포하죠. 선배, 아까 도망치던 거예요? 아니 그게 내가 동료를 위한 희생? 그런 건 바라지도 않을게요. 근데 쪽팔리지 맙시다. 그리고 그때 이 남자의 기억이 도착하는데요.
내 이름은 안지형 42세다. 경찰이었던 나의 아버지는 흉악범들을 체포하던 도중 순직하셨고 나는 아버지와 같은 멋진 경찰이 되고 싶었다. 엄마, 나 시험에 합격했어. 나도 이제 아버지처럼 경찰이 됐다고. 엄마. 어머니는 내가 아버지처럼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점점 마음의 병이 들어갔고 나는 결국 어머니를 위해 맹세했다. 무슨 일이 생겨도 내 몸을 가장 먼저 지키겠다고. 저 자식은 꼭 중요한 순간에 몸을 사려요. 저놈이랑 출동했을 땐 그냥 한 명 없다고 생각해. 내가 어머니와 한 맹세를 지킬수록 나는 동료들에게 무시받는 한심한 형사가 되어갔다. 그래서 저 후배가 이렇게 무시를 했던 거구나. 그런데 그때 익숙한 얼굴을 발견한 이제 그는 바로 5번째 인생에서 만났던 교도소 동기였지요. 걔들은 네 죽이면 1억이나 준대잖아. 이 새끼들 죽어. 이에 그에게 다가가는 이제. 김지영, 오랜만이네. 너 뭐야? 아, 네가 한때 형님으로 모시던 조태상. 뭐? 어디서 개소리를 하고 있어? 조태상 그 새끼는 나한테 깔방 맞고 죽었어. 살인 자백 한번 간지나게 하네. 찍지 마. 나 죽고 싶어. 사실 그 역시 태우의 짓이었고 박태호한테 받은 1억 때문에 사람을 얼마나 더 죽일 생각이야? 이 새끼가. 원래 몸주인이 몸을 사겠던 거지 실전을 못하는 게 아니었다고. 그렇게 이제는 남자를 체포하죠. 네, 형사입니다. 눈 착하게 떠. 연행하세요. 이어 이제는 곧바로 규철의 작업실로 향하죠. 선배, 이렇게 영장 없이 막 남의 집 들어오면 큰일 나요. 괜찮아. 이제 주인 없는 집이야. 이어 그는 비밀 공간으로 들어서는데 그곳에는 감춰둔 지수의 만년필이 있었지요. 그리고 규철의 영상 파일도 있었는데요. 정규철은 자신만의 시그니처로 살인을 놓고 하는 습관이 있었어. 감식반 뿌릴게요. 잠시 후 그림들에도 뿌려주세요. 정규철은 피해자들의 피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불 꺼보시죠. 유명 화가였던 규철의 잔혹성이 낱낱이 드러나고 그렇게 미제로 남아있던 연쇄 살인 사건이 해결되죠. 미궁에 빠졌던 연쇄 살인범의 정체가 화가 정규철이라는 사실을 밝혀내 더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시각 어둠의 세력 보스와 통화를 하는 태우. 대표님, 정규철의 시신은 완벽히 처리했습니다. 수고했어. 그러나 해결해야 할 게 하나 더 있었는데 정규철의 존재를 밝혀낸 것도 바로 안지영 형사인데요. 안지영 거슬리네.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한편 얼마 후 엄마를 찾아간 이제. 식사 거르지 말고 꼭 챙겨 드세요. 그는 혼자 남은 엄마를 멀리서 바라봐야 했지요. 이어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던 순간 그는 공격을 당하는데요. 같은 시각 이상한 서류를 발견한 태우.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이에 그는 아버지에게 묻는데 제 뒷조사까지 하신 거예요? 우리 집에서 키우던 애완동물들 전부 다 금방 죽어나갔어. 그 이유는 내가 부모니까 안다. 그러냐는 사람한테까지. 그래서 그 어린 날 외국에 보내놓고 그렇게 감시하도록 시킨 거였어요? 제가 창피했어요? 아니면 내가 무서워서? 그 일로 화가 난 태우는 갑자기 한 차를 가로막고 서는데 너 미쳤어? 야, 이 개야! 그렇게 또다시 사건을 벌이고 말지요. 그 후 성당에 찾아온 태우. 사람의 삶과 죽음은 오늘도 내 손에서 결정됐습니다. 그는 지금 신이 된 것 같은 착각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앞으로 심판도 구원도 당신이 아닌 내가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 국장님. 저 대표님, 저희 방송국에 안지영 형사로부터 정규철이 살해당하는 영상이 있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정규철을 살해한 사람이 박태우 대표님이라고 하네요. 이에 보스에게 전화를 해보는 태우.
그런데 그 전화를 이제가 받지요. 안지영 어떻게 됐어? 나 찾는 거야? 고맙네. 사실 그때 이제는 죽지 않았고 그렇게 이제는 태우를 체포하려 하는데 경찰서에서 보자. 그러자 그날 저녁 속보입니다. 태강그룹의 박태우 대표가 자신이 연쇄살인마 정규철을 죽였다며 자수를 한다고 합니다. 뭐야 이거? 아예 자수를 해버리는 태우. 저는 15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마 정규철을 죽였습니다. 며칠 전 납치를 당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선택권은 그를 죽이느냐, 그에게 죽임을 당하느냐 그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정규철의 살인 행각을 멈추는 것이 제게 주어진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이제가 제보한 영상에도 손을 써두었지요. 단독으로 입수한 박태우 대표가 정규철을 살해했다는 영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영상은 여기까지만 녹화되었다고 합니다. 뭐야? 이 영상으로는 박태우 대표가 정규철을 살해했다는 증거로는 부족하고 이와 더불어 언론까지 움직이는 태우의 세력. 모든 언론에 안 좋은 기사 한 줄이라도 썼다가는 태강그룹 광고 계약 모두 처리한다고 협박해! 박태우는 무죄다! 그 결과 태우는 일주일 만에 풀려나지요. 정규철의 시체가 발견되지 않아 자백을 뒷받침할 간접 증거가 없기 때문에 박태우 대표는 오늘 무혐의로 풀려난다고 합니다. 그러자 곧바로 한국을 뜨려 하는 태우. 대표님, 미국으로 가는 일정은 미룰까요? 아니, 진행해. 그리고 동시에 이제를 납치해 두는데요. 안지영 집엔 숨겨둔 영상은 없었습니다. 안지영도 잡아뒀습니다. 목숨은 붙여놔. 그 새끼 내가 직접 처리할 거니까. 이어 태우는 전용기에서 편히 잠들죠. 그런데 잠시 후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하는데요. 뭐야 이거? 그러더니 놀라운 말이 흘러나오는데 박태우, 난 네가 정규철뿐만 아니라 박진태, 송재섭, 조태성, 장건, 이지수, 이수연을 죽인 것을 알고 있다. 넌 그 벌을 받게 될 거다. 누구야? 그 벌은 바로 30초 후 이 비행기는 폭발한다. 살고 싶다면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려라. 낙하산? 그 순간 폭발음에 낙하산을 찾는 태우. 어디서 낙하산? 그리고 약속대로 비행기는 폭발해버리죠. 그리고 태우는 간신히 낙하산을 펴는데요. 잠시 후 외딴 곳에 착지를 하는 태우. 그때 누군가 태우를 찾아오는데 뭐야 너? 그는 다름 아닌 이재였지요. 네가 어떻게 여기? 이재의 작전이 시작된 건 일주일 전.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면 그땐 반드시 제 신념처럼 제가 받은 만큼 꼭 돌려주겠습니다. 정말 한치도 예상을 안 벗어나네. 고맙다 박태우. 네가 이번 판돈을 키워줬다. 그는 네 번째 생의 기억을 가지고 보스의 사무실을 찾아갔고 이 바닥에서 믿을 건 이것들밖에 없어. 여기에 온갖 비리를 저지른 놈들의 자료가 다 들어있지. 그렇게 보스가 숨겨둔 자료를 챙긴 다음 태우의 덫에서 빠져나왔지요. 안지영도 잡아뒀습니다. 목숨은 붙여놔. 그 새끼 내가 직접 처리할 거니까. 그 후 태우의 전용기에 잠입한 이재. 이주은의 기억을 통해 엔진에 폭탄을 설치한 후 비행기를 이륙시켰다. 그 후 송재섭의 기억으로 그들에게 카운터 펀치를 날렸다. 이어 보스의 자료를 제보한 뒤 그동안 박태우 대표로부터 돈을 받고 사건을 무마시킨 경찰청장을 포함한 고위 간부들의 증거 자료들이 함께 공개됐습니다. 두 번째 생에서 얻은 기억으로 비행기에서 빠져나왔는데요.
그렇게 땅으로 내려온 이재는 곧바로 태우에게 향했던 거죠. 그리고 지금 태우를 없애려는 이재. 자신이 마치 신이라도 된 듯 행동하더니 너도 당해보니까 어때? 네가 지수를 죽였어. 지수를! 박태우, 같이 지옥에 가자. 그런데 그 순간 지수의 만년필이 눈에 들어오고 건우 씨가 쓰고 있는 이야기는 해피엔딩이에요? 전 건우 씨의 이야기가 꼭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지수야. 결국 그는 태우를 놔주기로 하지요. 하지만 그 순간 바람에 날아간 태우. 그리고 얼마 뒤 공개된 동영상은 모두 진실로 확인되었으며 박태우에게 살해 및 시체 유기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태우는 모든 죄값을 받는 듯했죠. 박태우는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로 그 후 형사 지형으로 살아가는 이재. 언제 찾아올지 모를 죽음을 기다리며 나는 안지영으로 살아갔다. 그리고 얼마 후 오늘도 범인을 쫓던 이재는 결국 순직을 하고 마는데요. 그리고 어느덧 11번째 인생을 시작하는 이재. 뭐지 이 남자? 뭔 상관이야. 빨리 끝내자. 그때 남자의 기억이 도착하는데요. 이 남자는 내가 죽기 전 그토록 원했던 삶을 살고 있었다.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가족을 꾸리는. 하지만 그 끝은 너무나 허무했다. 그의 젊음을 바친 회사에서, 그의 전부였던 가족에게서 그는 철저히 버림받았다. 이제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죠. 텅 비어버린 이 남자의 심장이 죽음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그때 나처럼 나는 또다시 선택해야 했다. 이에 이제는 그때와 같은 선택을 하기로 하는데 그런데 그때 사실 이 남자는 7년 전 이재의 면접을 망친 바로 그 남자였죠. 저기요, 괜찮으세요? 이에 지난 날을 바로잡기 위해 죽음에게 빌어보는 이재. 그는 일단 7년 전 자신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 하는데 하지만 손 쓸 새도 없이 죽어버리지요. 인간들은 기회를 줘도 그게 기회인 줄 모르고 차버리지. 이제 마지막 한 방이네. 그러자 이제는 죽음을 도발하고 죽음은 그저 내 고통을 끝내줄 하찮은 도구일 뿐이다. 죽음의 저주를 끝내버리기로 하죠. 네가 어떤 몸에 쳐넣든 빨리 끝내줄게. 과연 네가 그럴 수 있을까? 두고 보면 알겠지. 그리고 잠시 후 왠지 너무나 익숙한 이곳. 그건 지금 이재가 환생한 인생이. 엄마? 과연 이제는 이번 생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그리고 죽음의 저주는 어떻게 끝이 나는 걸까요?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 이제 곧 죽습니다 였습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최고 흥행작 이제 곧 죽습니다. 1화부터 7화 내용을 짧게 전해드렸는데요. 원작인 웹툰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드라마적 매력을 한껏 살린 작품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는 작품이죠. 인생의 끝에서 죽음을 선택한 주인공 이재가 12번의 또 다른 죽음을 겪으면서 삶의 소중함을 깨달아가는 내용인데요. 그 과정에서 지루할 틈 없이 펼쳐지는 다양한 인생 스토리가 이 드라마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불어 평소 좋아하던 배우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 또한 매우 큰 즐거움이었는데요. 2024년 상반기 최고작 이제 곧 죽습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티빙에서 정주행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제 곧 죽습니다 전해드렸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림텔러였습니다. 네가 만든 룰 안에서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줄게. 넌